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21년 필답형 2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준수하는 경우 세 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를 땡땡땡 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바로 견고하게 어떤 구조? 연결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겠죠. 연결하는 구조. 그렇게 기재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철물은 밀착이 되도록 견고하게 밀착이 되도록 설치하고, 역시 수직재와 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를 하고,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체결 후 어떻게 한다?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자, 네 번째는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 아까 전에 두 번째에서는 받침철물이었고, 이번에는 연결철물이네요.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자, 다섯 번째는 벽 연결재의 설치 간격은 어떤 기준이냐? 제조사가 정한 기준을 따라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할 것.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법령 내용 정리를 했고,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 전체를 반드시 숙지해 주세요. 다음 2번 문제 보시죠. 2번 문제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다음 빈칸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건설공사 종류를 쓰는 거네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자, 첫 번째 내용은 지상 높이가 얼마 이상이냐?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자, 다음 두 번째는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냐? 5천입니다.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세 번째는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입니다. 자, 교량건설공사고, 여기서 최대 지간이라는 거는 다리와 다리 사이의 거리를, 다리 기둥과 다리 기둥 사이죠. 이거를 지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다목적댐, 발전용 댐, 저수용량은 몇 톤 이상이냐? 2천만 톤입니다.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 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다섯 번째는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해서 6가지 해당 공사의 경우에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자, 3번 보시죠. 3번은 안전보건 표지 내용이네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바로 답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성 독성 물질 경고, 급성 독성 물질 경고 표지판. 자, 아래는 뭔가 폭발하는 모양이고, 역시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어요. 경고 표지판이고, 내용은 폭발성 물질 경고, 경고 표지판은 항상 경고라는 단어가 뒤에 붙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안전보건 표지판도 전부 다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자, 네 번째 보시죠. 네 번째는 앵글 도저와 틸트 도저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건설 관련 장비 용어나 공법은 그때 나올 때마다 무조건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앵글 도저입니다. 앵글 도저는
블레이드의 좌우를 회전시켜. 좌우를 회전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사면골차, 정지, 흙 메우기 등을 흙을 측면으로 밀어내거나 쌓을 수 있는 작업에 해당됩니다. 밀어내거나 쌓을 수 있는 작업, 앵글 도저고요. 틸트 도저. 틸트는 뭔가 기울이기, 각도가 기운다는 뜻이죠. 틸트 도저는 블레이드를 상하로 기울일 수 있도록, 상하로 기울일 수 있도록 다양한 높이의 단단한 흙의 굴착 혹은 얕은 홈파기에 적당하다. 이게 바로 틸트 도저. 그래서 앵글 도저는 좌우를 회전, 틸트 도저는 상하로 기울일 수 있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주세요. 이어서 5번 문제 보시죠. 5번 문제는 인력에 의한, 사람에 의한 화물 운반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운반을 할 때는 어떤 운반을 원칙으로 하느냐? 수평거리입니다.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번 들어 움직이거나 중개 운반이나 혹은 반복 운반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운반의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운반 시의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진행 방향으로 향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진행 방향으로 향하고 어떤 방향은 안 된다? 뒷걸음 운반을 해서는 안 된다. 뒷걸음 운반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항상 시선은 정면을 볼 수 있게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봐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화물을 운반할 때에는, 어떤 화물을 운반할 때는 쌓여있는 화물을 운반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 또는 하부에서 뽑아내어서는 아니 된다. 뽑아내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화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뽑아내어서는 아니 된다. 내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는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화물을 들고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는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 지침 제8조 운반의 법령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어서 6번입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거죠.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허용 가능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암기법부터 보시죠. 암기법은 탑타반으로 기억해 주시고 해당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탑입니다. 탑은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두 번째 탑은 탑승 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 하강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당연히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난간 역시 정답이 되겠네요. 탑타반 크레인 허용 가능한 경우, 탑타반 암기법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일곱 번째 문제도 단골 문제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크레인 같은 경우 암기법 권주화가 되겠고요. 첫 번째 권은 권과 방지 장치 되겠죠. 권과 방지 장치. 그리고 브레이크, 클러치 및 어떤 기능이냐? 운전 장치의 기능입니다. 운전 장치의 기능이고요. 운전 장치 키워드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입니다. 주는 주행로의 상측입니다. 주행로의 상측과, 그리고 트롤리가 종횡할 때 옆으로 가는 횡입니다. 횡행하는 무엇의 상태냐? 레일의 상태를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와는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서 권주와 정리를 해주시고, 아랫부분에는 어떤 크레인이냐? 이동식 크레인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동식 크레인은 권부와 기억하시고, 역시 권은 권과 방지 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이 필요하고, 부는 브레이크, 클러치 및 이번에는 조정장치입니다. 조정장치. 이동식은 조정장치죠. 장치.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선으로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장치. 아까 우리 크레인은 운전장치였습니다. 그게 다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와는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과 작업 장소에 무엇이다? 이동식이니까 집안 상태가 중요하죠. 집안 상태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식과 그리고 그냥 크레인 각각 권부와 권주와 암기법 혼선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해주세요. 이어서 8번 계산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업장의 세이프티 스코어를 구하고 안전도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판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심각성 여부를 판정해라. 이 말은 수행대로 평가하시오 라는 표현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조건 보시면 전년도 빈도율, 도수율은 120이고요. 당해 연도는 100이네요. 근로자 수는 400명이고 당해연도 근로시간 수는 1일 8시간 300일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문제풀이를 넘어가시면 세이프티 스코어는 무엇이다? 과거와 현재의 안전을 비교 평가하는 기법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아래 공식을 보시면 바로 조건값으로 대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빈도율 100에서 과거 빈도율 120을 뺐습니다. 그게 상단값이고요. 밑에 하단값을 보시면 우리는 과거 빈도율 120을 현재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거죠. 이 현재 총 근로시간 수는 400명이 8시간씩 300일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 빈도율 나눈 값에 100만을 곱했고요. 이렇게 해서 하단값을 상단값으로 이제 상단값에 해당되는 값을 하단값으로 나누게 되면은 마이너스 1.79가 됩니다. 마이너스 1.79. 그래서 마이너스 1.79 여기까지만 쓰시면 0점 처리가 돼요. 왜냐? 우리는 안전도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판정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풀이를 다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1.79는 어떤 값이냐? 계산값이 플러스 2.0 이상인 경우에는 과거보다 안전이 심각한 내용이다. 대신에 마이너스 2.0과 플러스 2.0 사이에 있는 값은 과거와 차이가 없다. 그리고 마이너스 2 이하면 과거보다 안전하다,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 값은 마이너스 1.79이기 때문에 즉 과거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 서술까지 들어가셔야지 채점이 가능합니다. 이 점 주의해서 세이프티 스코어는 항상 서술형까지 심각성의 오류를 제대로 판단해 줘야 된다는 걸 잘 정리해 두세요. 이어서 9번 보시겠습니다. 9번은 골창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방 굴착, 이 경우에 특별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집안의 형태 구조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형태라든지 구조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굴착 요령에 대한 관한 사항도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집안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붕괴,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교육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붕괴 방지용, 붕괴 방지용 구조물에 대한 설치와 작업 방법에 대한 그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보호구 종류라든지 그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기타로 그 밖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총 5가지, 정답에 요구한 거는 크게 4가지까지 우리가 골창면 높이 2m 이상이 되는 지방 굴착 작업 시 특별교육으로 내용 잘 정리를 해주세요. 10번 문제는 깊이 10.5m 이상의 굴착 작업 시 필요한 계측기계 4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굴착이라는 것은 뭔가 흙을 파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바로 답을 쓰자면 첫 번째는 수위계가 있습니다. 수위계. 그리고 두 번째는 경사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하중이라든지 내려앉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치마계가 있습니다. 치마계. 그리고 네 번째는 응력계가 있습니다. 응력계. 그래서 이 내용은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5조 착공전 조사에 법령이 잘 나타나 있으니까 이 내용도 한번 같이 확인해 주세요. 11번 문제 보시죠. 11번 문제는 강관비계 설치 시 조립관객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워주시오 했습니다. 자, 강관비계 종류 두 가지가 있네요. 단관비계와 높이 5m 미만을 제외한 틀비계가 있고요. 자, 먼저 수직 방향 단관비계부터 보시죠. 단관비계는 수직 방향이 얼마냐? 5m. 조립 간격이 5m. 그리고 수평 방향도 역시 5m가 되겠고요. 틀비계는 높이 5m 미만 제외로 했을 때 조립 간격 수직 방향은 6m. 그리고 수평 방향은 얼마죠? 그렇죠. 8m.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강관비계 설치 시 조립 간격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12번. 12번 문제는 하이니 제해법칙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하이니 제해법칙, 사고법칙 뭐가 있죠? 그렇죠. 바로 우리는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을 적용으로 해서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1은 무엇이냐? 중상 또는 사망, 중대사고가 바로 한 건 일어나는 경우고, 그리고 경상이라고도 하죠. 경상이라든지 경상해라고도 하는데, 경상해. 이것은 몇 건이냐? 당연히 29건이 될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 무상해 사고, 아차 사고라고도 하죠. 무상해 사고는 바로 300건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일리 법칙은 총 330건의 법칙, 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내용이 하일리 사고 빈도 법칙이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건수가 어떤 내용인지도 잘 정리를 해주세요. 13번 보시죠. 13번은 추락재해 방지 표준 작업 안전 지침에 따른 방망의 구조에 관한 설명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방망은 테두리 로프, 발기 로프, 시험 용사로 구성된다. 자, B번은 방망의 소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소재는 합성 섬유가 되어야 되고요. 합성 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하고요. 자, 끝으로 C번에서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가 되어야 됩니다. 마름모, 안정적으로 되려면 마름모 형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크기는 방망이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물코 너무 크면 안 되니까 방망이의 그물코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몇 cm 이하로 해야 되느냐? 10cm 이하가 되도록, 방망이의 그물코는 10cm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표준 안전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역시 다음에 빈칸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문제 내용은 사고 사망 만인율을 구하는 공식이 먼저 나왔네요. 사고 사망 만인율 어떻게 되는 거죠? 사고 사망 만인율의 정의부터 살펴보자면, 사고 사망 만인율은 임금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을 말하죠. 그래서 상단에 적어야 되는 게 사고 사망자 수죠. 사고 사망자 수를 10,000명을 곱하고 그 값을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눈 게 사고 사망 만인율이 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는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을 나누어 주는데, 이걸 무엇으로 나누냐? 건설업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 한 값에 노후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를 구해주시고,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에 잘 나타나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팁을 드리자면 사고 사망 만인율 같은 경우에는 그 단위가 퍼센트가 아니에요. 만이기 때문에 퍼센트가 아니고 우리는 퍼 밀리아드라고 해서 퍼 밀리어드라고 해서 동그라미가 뒤에 3개가 붙는다는 거. 그래서 퍼센트를 붙이게 되면은 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단위 표현도 잘 주의해서 기재를 해 주신다는 거 참고로 하세요. 이상으로 신기반기 건설안전 기사와 2021년 필답형 2회차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